오늘도 눈이 떠졌네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일 아침엔 알람 소리를 못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주 가벼운 감기라도 걸려서 당당하게 연차를 쓸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모습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로그아웃 일기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를 정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퇴사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에요. 특히 그게 나의 첫 직장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금방 그만두면 이력서 꼬인다. 원래 사회생활은 다 참고 하는 거야. 그런데 조금 슬픈 건 다들 참으라고만 하지 내 마음이 얼마나 문드러지고 있는지 물어봐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편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첫 직장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운이 좋게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싶은 곳으로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부모님도 기뻐하셨고 저 스스로도 취준생이라는 불안한 꼬리표를 드디어 뗐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입사하고 1년쯤 지났을까요? 사무실 문을 열기 전에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뱉는 저를 발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소모된다는 느낌이 강해졌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만둘 생각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첫 직장이었기에 정말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상사분들께 인정받고 싶어서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다는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제 개인 시간까지 깎아가며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제가 애를 쓰면 쓸수록 그분들은 제 노력을 당연한 기본값으로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잘했다는 칭찬 대신 겉도는 피드백만 잔뜩 주더니 제가 의견을 냈던 기획안이 팀의 주요 프로젝트로 둔갑해 있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교묘한 소외감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업무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먼저 다가가기도 했지만 어떤 결정하는 순간이나 핵심적인 업무에서는 이상하게 저를 배제하셨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면 저는 그저 그들의 편의를 위해 커피를 타고 영수증을 처리하고 단순 반복적인 뒷정리를 하는 심부름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맞는 건가? 나는 이곳에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러 온 소모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아래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 중 심부름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괴로웠던 건 나 자신의 변화였어요. 나름 밝고 웃음 많던 제가 어느샌가 주말에도 휴대폰 알람 소리에 깜짝 놀라고 월요일이 오는 게 싫어서 일요일 오후가 되면 불안했습니다. 나만 유난인가? 남들은 다 버티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라는 자책이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공황 증상이었습니다. 아, 여기서 더 버티면 정말 내가 없어지겠구나. 병원 검사를 받고 우울과 불안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사표를 던졌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내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잤어요. 그러고 나니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만두지 못했던 이유는 회사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그만둔 뒤에 나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였다는 걸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오늘 하루도 수만 번씩 그냥 내일 가지 말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셨을 거예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내 퇴사가 어떤 성격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감정적 퇴사입니다. 이건 사실 퇴사라기보다 폭발에 가까워요. 부장님의 말 한마디, 동료와의 트러블 때문에 홧김에 던지는 거죠.
물론 속은 시원하겠죠. 하지만 이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무서운 현실이 찾아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야생으로 던져진 느낌. 그 불안감이 다시 당신을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 전략적 퇴사입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더라도 왜 그만두는지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저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곳은 내 정신과 커리어를 망치는 곳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관계를 종료한다는 마인드죠. 이건 회피가 아니라 결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오늘의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이 조직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인지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있는 건 이런 일들일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노력의 가스라이팅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 뒤에 숨어서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죠. 신입 때는 원래 고생하며 배우는 거야 라는 말, 이 말이 가장 무섭습니다. 배움이라는 명목 하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휴식 시간이 무시받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방치된 책임감입니다. 제대로 된 사수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데 일은 쏟아지죠. 사고가 터지면 내 책임이고 수습은 나 혼자 해야 합니다. 인생 처음으로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자괴감에 잠을 못 잔다 라고 하실 정도로 체계 없는 회사는 유능한 사람조차 무능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회사가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뼈아픈 건 미래의 부재입니다. 혹시라도 앞에 앉은 선배님들의 모습이 내 5년 뒤, 10년 뒤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슴이 턱 막힌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면 그곳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서 로그아웃해야 할 곳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치고 힘들었지. 그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그곳이 너랑 안 맞는 곳일 뿐이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다시 풀어서 끼우면 됩니다. 그 과정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인생이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다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퇴사를 결심했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감정의 분리입니다. 회사의 문제는 회사의 문제고 나의 가치는 나의 가치입니다. 퇴사 통보 후 마음이 무거운 건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무거움 때문에 나를 병들게 두지 마세요. 둘째, 이성적인 준비입니다. 나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했던 업무 리스트를 엑셀로 한 줄 한 줄 다 정리하세요. 내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증명할 자료는 여러분의 다음 스텝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나 퇴직금 계산, 건강보험료 등 현실적인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퇴사 후의 자유가 공포로 변하지 않습니다. 셋째, 나만의 절대적 기준입니다. 만약 매일 아침 눈 뜰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나 손이 떨리고 환청이 들릴 정도라면 앞뒤 재지 말고 나오세요. 그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비상신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귀찮고 짜증나서라면 딱 3개월만 더 버티면서 이직 준비를 병행해보세요. 환승이직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밖은 춥습니다. 퇴사만 하면 꽃길이 펼쳐질 것 같지만 사실 더 큰 파도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신을 갉아먹는 그 환경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갈 때 싸우지 마세요. 개인적인 사유라고 정중히 말하고 인수인계는 완벽하게 해주고 나오세요. 복수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보란듯이 잘 사는 것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사직서에
작은 용기를 보탰기를 바랍니다. 버티는 것도 용기지만 그만두는 것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은 잠시 내려두고 온전한 당신의 시간으로 로그아웃 하세요. 지금까지 로그아웃 일기였습니다.